상황 보고. 그래서 5강 같은 경우는 한 타작 할 거예요. 5강 2번에 나가고, 그 다음 6강도 봐서 6강도 한 반 정도 나가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이면 7, 8, 90. 선생님 목표는 좀 빠르면 겨울방학 전에 3학년 2학기도 한 바퀴 돌았으면 좋겠는데, 욕심 갖고. 끄떡은 뭐야. 방학 때 3학년 2학기 하는 거 조금 아까워. 다음 겨울방학에 고등과정 해야 돼. 무조건. 빨리. 해보자. 51쪽부터 같이 펴. 같이 볼 만한 문제 있는지. 51쪽, 52쪽, 53쪽, 54, 55, 56. 야, 있으면 해, 빨리. 괜찮아. 같이 봐야 돼. 어디야? 어디야? 페이지 56. 11번? 11번? 자, 잘 봐. 이거 완전 정형적인 문제야, 이제. 이건 이제 형태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정리할 거. 0, x, 1. 이거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 이거 써놓고 시작하라고 했죠. 이 부분. 두 번째. 관계야. x-x분의 1을 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얘가 2루트 7입니다. 4, 7, 28, 요거 24죠. 괜찮아요? 암산 좀 했어요. 2루트 7을 제곱한 거니까. 고로 x-x분의 1이 뿔마 2루트 6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얘가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니면 둘 다 될까, 이걸 볼 때 여기 부호 보시면 되겠죠. x분의 1이 더 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 0보다 작은 마이너스만 답입니다. 2번. 변형 잘못했쇼? 뿔마 틀렸쇼? 5번으로 됐쇼. 넘어가쇼. 자, 57쪽. 있으면 하거라. 10. 18번. 17번은 괜찮아요? 7번. 자,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관계식 보면, 자, 조건식, 결과식. 이거 지난 시간에 했구나, 수업 시간에. 그치? 나랑 같이 했구나. 18번 볼게요. 다음입니다. 다음의 값을 구하세요. 자, 물어보는 거 시계값, 주어져 있는 거는 문자의 값이야. 그쵸? 그냥 대입할 수도 있고 변형 대입할 수도 있는데, 일단 x의 값을 유리화를 좀 해보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므로 3 더하기 2 루트 2 돼요? 유리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다항식 조건으로, 그러니까 유리수 안으로 다 정리될 수 있게끔 하려면 x-3의 2 루트 2 양변 제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8이다. 여기까지가 조건식 변형. 조건식 변형. 너 쳐다보고 너 쳐다봐. 얘가 얼마야? 오빠 여기 한번 봐봐. 요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지? 너가 마이너스 1이래. 전체값? 그러니까 저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이게 다음 단원 인수분해 단원으로 보면 봐봐.
x-7에 x 플러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해도 어떻게 좀 되긴 할 거거든? 하지 말고 제곱근 놔두고 양변 제곱해서 식정리 다항식으로 보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으쌰. 58쪽. 넘어가거라. 58쪽에 59쪽 10번 보이느냐? 자, 봐봐. 뭐 하라 그랬어? 0, 3x, 1. 일단 아는 건 3x분의 1을 여기 딱 써놔야지, 이렇게. 자, 루트 x-3분의 1의 제곱 빼기 루트 x 플러스 3분의 1 제곱 절대값 x-3분의 1 빼기 절대값 x 더하기 3분의 1. 얘는 양수 확정.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어. 이거지. 어디에 나와 있어? x는 3분의 1보다 작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 음수로 나와야 될 거고 양수로 나와야 될 거야. 앞에 거는 부호 바꿔 나와.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뒤에 거는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 2x. 끝. 넘어갑니다. 끝났네? 훌륭한 녀석들. 너무 훌륭해, 너네, 진짜. 뛰어난 학생들, 뛰어난 제자들. 내가 너무 쉬운 문제만 풀리는 느낌이야. 이렇게 쉬운 것만 해서 되겠어? 다음에 심한 문제를 좀 가득 넣어줘야지. 선생님이 심화편이라고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좀 패턴 연습이 좀 많이 더 될 수 있도록. 너 손가락 왜 그러니? 농구? 공빡? 공빡 이거 장난 아닌데. 공빡 손가락 이렇게 탱탱 붙는데. 어우. 아무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에서 익혀야 될 수준이라면 한 요 정도가 충분히 넓고 다양하게 보고 있는 건 맞고요. 실제로 시중에는 A급이라던가 최상이라던가 좀 더 어려운 책들을 보면 지금 이 책과는 다른 새로운 패턴의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근데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3학년 1학기에서 본질적으로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자유롭게 잘 다루면 되는 거고, 이것이 변형되고 응용돼서 좀 새로운 패턴과 만나는 거는 고등과정 께 훨씬 나아요. 이제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그렇게라고 말하기 좀 뭐한데 그런 문제 유형도 굳이 넣진 않았어요. 대신 나중에 고등과정 시작해보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 제대로 된 변형이나 좀 새로운 유형들 이런 것들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교과 수준하고 일반 학습과정 기준으로 했을 때 심화편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집이 있다는 이야기야. 선생님 굳이 그거를 이번에 다루진 않는다는 거야. 고등과정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학습 효과는.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가봅니다. 오늘은 5강 인수분해까지 해서, 자, 오늘 수업까지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항등식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방정식 함수 이렇게 두 개 남거든요. 그걸 좀 차분하게 해봅시다. 인수분해 해봅니다. 기억이 날래나? 인수는 뭐야? 인수 뭐야, 인수? 인수가 뭐냐고.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 인수는 뭐야? 자연수에서는 이걸 약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더 잘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만큼 잘게 쪼개서 나눠서 곱해 놓은 거를 소수인 인수 형태를 소인수라고 하죠. 약수 중에 소수인 거. 소인수의 곱. 그러면 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라고 부르는데 수로서는 유리수까지, 통상적으로 유리수 범위까지, 식은 쪼갤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작게 소인수 분해하듯이. 어쨌든 너를 인수라고 하는데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게 소인수분해다. 인수분해다. 됐죠? 그러니까 뭐야? 어떤 A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A가 아닌 더 작은 단위의, 작은 차수의 다른 녀석들,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항등식이 그렇다라고 했죠. 주어져 있는 식을 다른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게 항등식이다. 즉 A라는 식이 있으면 이 녀석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우린 이거를 통해서, 이런 항등식의 특징을 통해서 그 뒤에 따르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식 배울 때 여러분들 배웠던 항등식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용 항등식이 뭐였냐면 연산법칙이에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목표는 뭐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왜 했어요? 원래 A 연산 B와 B 연산 A가 같다를 만족하는 게 누구야? 덧셈, 곱셈이 만족하고 뺄셈, 나눗셈은 만족하지 않죠. 결합법칙은 그냥 우리 수학적인 상식을 점검하는 거야. 결합법칙은 뭐지?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같은 연산이 연속할 때, 같은 연산이 연속하는데 요 뒤에서부터 계산하나 앞에서부터 계산하나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뭐야? 결합법칙이고 덧셈과 곱셈에서만 얘가 성립하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교환법칙, 결합법칙의 이 항등식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뺄셈과 나눗셈을 없애라라는 뜻이야. 대신 뺄셈을 없애기 위해서 부호가 있는 수인 정수와 유리수를 도입해서 없애는 거죠.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처리하는 거죠. 우린 이걸 통해서 1차 방정식을 해결했어요. 그렇죠? 등식의 성질과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분배법칙 사실은 덧셈, 곱셈 관계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은 이런 연산법칙. 그러면 이 연산법칙을 가지고 지금 수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거야. 수학 구조.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항등식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인 거고, 우린 이걸 통해서 덧셈과 곱셈만 남기는 연습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해결했다고. 중학교 2학년 때 항등식은 저기 무엇이냐? 지수법칙. 안타깝게도 이 지수법칙이 방정식에 쓰이진 않았어. 아쉽게도. 근데 배워는 뒀어. 중3 때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야. 우린 이걸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해석 도구로 사용을 했지. 맞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참 그래. 중1 때는 배웠던 항등식으로 뒤따르는 걸 해결했고, 중3 때도 배웠던 항등식으로 그 뒷단원들을 해결을 했어.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는 뼈저리게 느꼈죠. 방정식 함수 해보면. 이게 정말 잘 돼 있어야 되겠구나를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야. 근데 2학년 때 참 지수법칙 배워놓고 갖다 써먹지를 못해서 애매해. 애매한 부분은 좀 있다. 그럼 고1 과정 때는 뭐 하냐? 선생님이 고1 얘기하잖아. 고1 과정의 항등식은요, 요거 3개가 다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3종 더하기 살이 엄청 많이 붙어요. 뭐 나머지 정리라던가 인수 정리라던가 기타 등등의 관계 조건들이 많아요. 조립제법이라 이런 것들이 막 살이 붙어. 차수도 막 곱셈 공식 막 3차 4차짜리 쫙 인수분해 나온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고차식의 방정식 해석, 함수를 이용한 부등식 해석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미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다는 걸 잊지 말라. 고등학교 올라가도 대수는 대신했어. 수를 대신해서 뭘 써 그러면? 문자를 쓰겠지. 문자와 식을 가지고 하는 수학을 대수라고 해. 그러니까 고1 대수는 이거예요. 항등식 부분,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 이게 중학교 1, 2, 3학년 거 이거 한 번에 다 나오고 여기에 살 붙고, 중학교 1, 2, 3학년 때 했던 모든 방정식, 부등식이 한 번에 나오면서 함수도 한 번에 나오면서 차수가 높아져. 한 번에. 그러니까 양으로 따져보면 3배 이상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야. 그러니 중학교 과정의 흐름과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 7, 80%는 알아요, 이미. 그런데 여기에 살이 더 붙는 게 뭔지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 여기도 물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상태에 고등학교 때 더해지는 거,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 중학교 때 패턴으로만 공부하잖아. 그럼 이때 와서 이거 다 새로 공부하는 느낌이라고. 그 차이가 있어. 이때 가면 재밌습니다. 미리 얘기해주면 선생님이랑 지금 수업하고 내용 정리하고 하는 것만 잘해둬도 고등학교 딱 시작할 때 예상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자신감이 붙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되게 많이 수포를 해요. 수학 포기 많이 해요. 너희는 잘할 거야. 나랑 했으니까. 이제 너 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그 경향이 있어. 자, 한번 봅시다. 너희들이 진짜 인수의 의미를 알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인수를 찾아라. 보세요. 1단계. 아이씨. 미안해. XY인 줄 알았어. XS였네. 미안해.
1단계 공통인수로 묶는다. 2단계. 더 이상 할 거 없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뭐야? 이건 인수분해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인수 물어봤지. 인수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면 BC가 A의 인수죠. 약수 같은 개념이라고. 얘는 인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이거 선생님 지금 질문 뭐냐면 인수분해를 끝냈잖아.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수는 몇 개? 몇 개야? 아, 이 문제 말고 그냥 물어봤어. 인수 몇 개야? 어? 인수 몇 개야?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겠지? 인수 12개 나와. 응? 응. 응? 응. 인수 뭐라고? 약수라고. 인수 뭐라고? 약수라고. 인수분해를 해놨다는 건 소인수분해를 해놨다는 이야기야. 자연수 입장에서 보면. 봐봐.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60이죠. 60 소인수분해 했죠. 약수 몇 개 나와요? 약수 어떻게 구하죠? 너의 약수들을 짝지어 곱하면 약수가 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각각 소인수 거듭제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3가지, 2가지, 2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서 총 12개가 나오지. 맞아? 봐봐. 그래서 인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게 1x, x제곱 선택할 수 있고요. 1이나 x 플러스 1 선택할 수 있고 1이나 x 마이너스 1 선택할 수 있어서 너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곱하면 인수가 돼요. 맞아요? 인수는 얼마든지 추가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이면.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너 인수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소인수분해에서 약수 구하듯이 약수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인수가 12개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3개요. 하나, 둘, 3개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인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인수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인수도 찾을 수 있고 인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뭐 답은 5번이죠.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없는 약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맞죠?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없는 약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건 다 약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 곱한 것도 약수가 되고 x도 약수가 되고 1도 약수가 되고 x제곱도 약수되고 경우의 수들 총 12가지가 나온다. 그러니 문제를 틀어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1차 이상의 인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 안 써도 알겠어? 잠도 깰 겸 좀 써보자. 나 지워버렸네. 정리해보고 3번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제 조건이 그냥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으면 금방 구했을 거야. 4.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만약에 a 곱하기 b를 물어봤다. 봐봐. 좌변은 우변으로 인수분해 됐다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물어보는 게 a 곱하기 b를 물어봤어. 얘 항등식이야. 좌우변 얼마 대입해? a 곱하기 b를 구할 거야. 0 대입하면 얘 a고 얘 b죠. 여기다 0 대입하면 6 빼기 2니까 그냥 4예요. 이렇게만 물어봤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물어본 게 a 제곱 b였기 때문에 이 식은 좌우변을 비교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좌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고 얘는 다시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야. 고로 큰 거 구하라 했으니까 a가 4고 b는 1이거든요. 그래서 a제곱 b는 16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전개하고 뭐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결과식 보고 조건식 보고 내가 뭐 할 건가. 참고로 고1 대수가 대부분 그거일 거예요. 구하라는 거 뭐지? 즉 결과식 보고 조건식 보고 그 사이에 다리를 잘 놓는 거. 그 연습하게 될 거야. 고1 항등식에서. 지금 눈여겨봐 두시면 돼요. 다음을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오히려 단순해요. 자, 보자고요. 5x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14. 너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5x 더하기 b가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좌우변 적당한 값 대입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전개하여 비교한다. 전개하여 비교한다. 개수끼리 비교해 볼게요. 위에는 전개가 됐기 때문에 아래만 전개합니다. 우변 전개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bx 마이너스 14. 이렇게 놓고 위에 비교해보면 b 빼기 10은 2a 빼기 5 뭐야? 2b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4. 연립방식이죠. 두 번째, 대입 x0 00 마 14 00 마 마이너스 b b는 7 먼저 나왔어요. b를 7을 넣으면 여기다 이제 x 마이너스 2에 5x 더하기 7 전개해서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4잖아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7이니까. 그러므로 2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3이다. a는 1. 뭐가 맞다 없어요? 뭐가 더 좋은 방법이다? 더 없어요. 알겠죠? 상황에 맞게. 그런데 전개해서 비교해야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원하는 값을 먼저 찾아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걸 항등식에서 잊지 말라고 쌤 해본 거야. 인간적으로 7번은 좀 너무했어. 안 해. 오늘 안 할 거야. 자, 유리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무슨 말이야? 무리수 범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긴데. 살펴보자. 야, 1번 같은 경우는 안 되죠? 1번이 답이긴 한데 25x제곱 마이너스 8이면 봐봐 5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이잖아. 이걸로 뿔마해야 되죠. 이걸로 합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이긴 해. 볼게 2번 그냥 쓸게요. 10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1x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합차 나오죠. 더 추가로 안 할게요. 3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우린 최고차항이 1인 상태가 보기 편하다 그랬지. 4분의 1로 묶어.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이렇게 읽으면 뭐가 좋아? 이 완전제곱식 반제곱도 되네요. 그죠? 10번 볼까? 4번 볼까? 4번 보려고 했는데, 야, 이게 이 상태에서 쪼개서 가운데 맞추는 게 편하다라는 거는 보고 판단해야 돼. 이것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분수 형태로 나올 거면 묶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얘는 오히려 3으로 묶고 3분의 1로 묶고 3x제곱 5x-2로 묶고 1, 3에 2, 1에 뿔마 맞춰볼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1번이야. (11번) 인수일 때 a의 값을 구해라. 띵띵띵띵 띠리리링 누굴 먼저 쓰느냐? 너가 너의 인수면 네가 주인공이지. 너는 자 봐봐. 선생님 몇 가지 할 거야? 얘가 x-3을 약수로 갔는데, 응? 두 가지 방법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2차식의 인수분해 놓은 곱셈 공식은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은 한 쌍으로 그 곱이 만들어져. 근데 가운데 1차항은 두 쌍의 합으로 만들어지죠. 예측할 수 있겠는지 봐봐. 선생님 써볼게. 최고차항 2x제곱 나오려면 여기 무조건 2x 해야 돼.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1 해야 돼. 맞아? 그럼 얘 전개하면 얘가 나와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두 번째, 뒤에 식을 아예 생각하지 마. 그냥 fx라고 쓰는 거야. 뭔지 모르니까. 잘 봐봐. 그런데 이 값이 뭐가 됐든 x에 3을 대입하면 우변은 0 돼. 그쵸? 그러니 이 뒤에 식을 알 수도 있고요. 뒤에 식을 굳이 몰라도 이 식은 x에다 3 대입하면 18, 3a, 마이너스 3은 0,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괜찮을까? 그러니 이게 1번 방법, 이게 2번 방법인데 1번 방법은 계수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식을 예측해 본다. 2번 방법은 뒤에 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0이 되게끔만 해주면 A에 관한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 나온다. 대입해보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더 좋은 건 없어. 둘 다 알아둬야 돼, 접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항등식에서 항등식 접근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싹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이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값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모든 값에서 성립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대입하기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 있다. 일부러 선생님이 각 문제를 두 가지 방법 가능하면 둘 다 보여드리는 거야. 익히라고. 눈으로 익히라고. 항등식이란 단어는 왜 하는 거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이 인수다. 둘 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뭐가 더 편한지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n은 봐봐. x-2를 인수로 갖으면 여기 x 있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머지 인수가 x로 시작해야 될 거고
얘랑 얘를 보면서 맞출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n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a라고 둘게. 에이 귀찮아 이렇게 둘 수도 있어. 미정계수 내 맘대로 늘려도 괜찮아요. 두 번째 2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m도 x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어. 물론 예측해보면 최고차항이 2x니까 여긴 2x가 될 거고, 아유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m이라고 놓을 수 있겠지만 그냥 비정계수 b라고 놓을게. 근데 무슨 행위를 할 건지 좀 예측이 가능한가? 뭐 할 건지 예측 가능해? 뭐 할 것 같아? 잘 쳐다봐. 잘 쳐다봐. 뭐 할 것 같아? 뭐 할 거 아니야? 대답 좀 해줘봐. 내가 예식 따로 전개해서 비교한다. 이게 1번. 뒤따르는 식이 뭐가 됐든 통째로 묶어서 다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 눈에 보인다. 2번. 문제마다 어떤 게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 여러분도 몫이라 그랬죠. 제가 매번 나오지만 매번 설명합니다. 수학 문제를 간결하게 풀어라 라는 것이 암산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줄여라는 뜻이 아니고 접근 방법을 세련되게 하여 풀이 과정을 간결하게 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야 연산 실수도 좀 줄일 수 있고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했어. 당연히 이번 문제에서는 x에다가 2 대입해서 좌우변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이해돼요? 이게 항등식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고로 개수 비교할 게 아니고 하지 말까. 다른 짓 해볼게. 잘 봐라. 지금부터 희한한 짓 할 거야. 이런 것도 가능해를 보여줄 거야. 너네가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 관계를 잘 공부해봤다면 두 수의 합 또는 차에는 최대 공약수가 인수로 숨어 있어. 이해돼? A라는 수를 최대 공약수 곱하기 A, B라는 수도 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B로 표현한다면 둘을 더하거나 빼면 그 값에 최대 공약수가 숨어 있다고. 인수로서. 그럼 봐봐. 정수배해서 더하고 빼도 최대 공약수는 계속 살아남겠지.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에다가 2배 해줄 거야. 보여? 빼. 아. 어우. 너에는 x-2가 인수로 있는 거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얘도 x-1을 인수로 갖는 거야. 최고차항 2x제곱 없애고 싶었어. 1차식으로 만들고 싶었어. 또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너의 1차식은 너의 마이너스 2배다 라고도 할 수 있어. mn 관계식 이렇게도 뽑아낼 수 있어. 그런 거다. 재미없지? 알아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공통인수, 공약수. 이해됐어? 밑줄, 공통인 인수, 관계로 보면 얘는 공약수를 의미한다. 바로 합 차에도 그 흔적은 남는다. 공약수는 합과 차에도 반드시 살아남아 있다. 나중에 저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게 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체크해봤어요. 어이, 넘어요. 했죠. 15번 했죠. 뭘 잘못 보고 이런 건 좀 하지 맙시다. 1번 이제 이런 건 우리 상수항을 잘못 본 아이의 1차항을 선택하면 되고, 그치? 1차항을 잘못 봤으면 상수항을 선택하면 되죠. 근데 x제곱의 개수가 2라 그랬어. 저게 중요하지. 2x의 제곱. 태연이의 1차항. 태연이는 7x. 상수항을 잘못 봤다는 건 이 녀석이 1차항을 선택하라. 현석이는 x개수 잘못 봤으니까 현석이의 상수항을 선택하라. 인수분해 똑바로 된 거 하시면 되죠. 아, 인간적으로 17번 너무했어. 19번. 한 변의 길이 AB인 정사각형 생일카드 2개를 만들었어요. 리본을 붙이려고 해요. 리본의 길이차. 큰 카드의 넓이가 작은 카드 넓이 27만큼 넓이. 연립방정식. 뭐 할 게 없네요. 관계식. 드디어 나왔다, 복잡한 식. 아유, 이 정도는 해야 우리가 할만하죠. 잘 판단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덩어리 지을 수 있는 건 덩어리 짓는 게 좋죠. 여기가 여기도 나와. 여기를 A라고 치환을 할게.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 원래식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였고 이게 만약에 서술형 주관식이었다. 두 개 2차식을 보면 아 얘는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얘는 인수분해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판별식까지 동원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나죠? 판별식이 제곱수면 인수분해 된다. 기억나지? 그리고 얘는 판별식 자체가 0보다 작아요. 안 되는 거야. 판별식이 제곱수면 인수분해 된다. 기억납니까 진짜? 판별식이 제곱수면 인수분해 된다. 볼까?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16 되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되고, 요거 나머지. 아이고, 헷갈려. 어디 있냐? 어? 어? 아, 4번. 되겠죠? 정리 간단하게 해보시고, 우리가 2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이 판별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 보자꾸나. 3번. 지금 3번을 보면 인수 판단이죠. 근데 잘 보면 이 상태에서 얘를 더 쪼개서 어떻게 치환하기보다는 현재 보이는 요 덩어리로서 하나의 덩어리를 잡아주면 좋겠다. 치환 덩어리를. 다른 문제 써도 돼요. 그냥 대표적으로 A를 많이 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30 빼기 6. A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24. 38이죠? 이제 귀찮아. 됐어요. 인수 아닌 거 찾으래요. x 플러스 2 있어요. x 플러스 1 있어요. x 마이너스 3 있고 x 플러스 3이 없네요. 그죠? 사실 그냥 물어보는 인수 문제였다면 이게 막 둘씩 곱한 것도 인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건 지금 총 인수 몇 개 만들 수 있죠? 얘는 인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우리가 아는 다항식 안에서 인수의 개수 사이 1 빼고 15개. 총 16개. 그러니 단순한 인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1차식짜리 질문이 아니라 2차, 3차도 만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야. 자, 다음은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를 하세요. 뭐 물론 이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x에다가 0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마이너스 3 넣어봐서 각 5개의 시계값을 다 구해도 사실은 가능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얘를 식정리를 다시 해서 공통인수를 좀 뽑아낼 거잖아. 그때 어떻게 보라 그랬어? 상수항 보라 그랬죠. 합이나 곱이 서로 같아질 수 있는 쌍을 둘씩 잡으라고 했죠. 이렇게 잡으면 합이 같죠. 그래서 이 문제 식정리 들어갈 때 공통인수 뽑아내는, 내가 공통인수를 얘네 둘을 먼저 전개하고 얘네 둘을 먼저 전개해서
공통인수 찾아낼 거야 라는 판단이 일단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합 또는 곱이 같은 순서 2개, 쌍을 2개 잡으라 그랬죠. 그래야 응? 아니지. 왜 이렇게 잡았어? 바보야. 아까 합이 같게 잡으려면 얘네 둘이 잡고 얘네 둘이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야 요거 한 덩어리, 여기도 똑같이 한 덩어리 공통. 원래 값으로 돌려보내면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요렇게 생긴 거 3번이죠. 되겠느냐? 어허, 뿅, 뿅뿅. 아, 7번. 인수를 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귀찮게 말이야.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인수분해에서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 당장 고1 과정 가면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 그랬었는데, 차수가 서로 다른 여러 문자가 섞여 있어.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어떤 문자로 뭐 해야 된다 그랬지?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 내림 차수.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내림 차수를 해야 묶이는 덩어리의 개수가 적어. 차수가 높은 문자로 정리를 하면 잘게 잘게 쪼개지는 거고, 차수가 낮은 문자로 하면 덩어리 개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차수 낮은 문자가 주인공이야. 봐봐. A 1차, B 3차, C 2차야. 누가 주인공이야?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바보야. 아, 미안하다잉. 완전 헛다리 짚고 있었어요. 나 왜 이랬지? 완전 헛다리 짚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유를 찾았어. 내가 배가 고픈가 봐. 아까 쉬는 시간에 뿌셔뿌셔를 먹어가지고. 보고도 잘못 정리할 수 있다. 보고 잘못 정리하면 안 되죠. 자, 9번 갑니다. 안 봅니다. 안 보려고 했는데 아니 보게 만들어 버리네. 아이고. 일단 봐. 1번은 말이지. 어쩔 수 없네. 1번은 말이죠. 처리할 수 있는 거 처리합시다. 이거 아직 인수분해 안 끝났어요. 그쵸? 1번은 저희가 아직 인수분해 안 끝났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묶느냐에 따른데, 위에 거 2개를 x제곱으로 묶고, 밑에 거 2개를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일단 여기까지 오거든요.
두 번째 건 맞는데. 잠깐만. 이게 끝이지. 두 번째 건 맞네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얘 나오니까. 3번 볼게요. 3번. 얘네는 차수가 서로 다 같죠? 그러면 아무거나 주인공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x를 잡았다. x로 잡으면 y-g 남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로 하면 y-g 남네요. y-g x-2. 이건 쓰인 문자가 달랐네요. 4번 볼게요. a도 x도가 아니라 x가 1차네요. a 2차고 그러면 x가 주인공이야. 요게 이제 이게 뿔마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가 x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틀렸다. 야, 이게 확실히 형광색이랑 일반색이 좀 다르구나. 보여지게. 자, 5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이면 좋은데. 이렇게 됐다고. 5번 맞는데? 2번 틀렸어. 왜 틀렸어?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놨어.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이고 이게 시험에 나왔다. 아마 선생님 틀렸을 거야. 이거 마이너스 잘못 보고 여기 마이너스 안 보고 여기 뒤에 식만 보면서 인수분해 잘 해놨는데? 이러면서 맞다고 하고. 왜 선생님이 틀린 줄 알아? 2번을 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3, 4, 5를 안 풀어버려. 대충 풀어. 근데 선생님이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이잖아. 3, 4, 5번을 끝까지 풀어보니 5번이 맞는데? 아까 맞았다고 생각했던 2번을 가봤더니 이게 숨어 있었어. 이게 마이너스. 근데 시험에서 이런 거 잘못 봐가지고 틀리면 어떻습니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덤벙거린 거죠.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지. 반성해야지. 그래.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 보고 뒤에 있는 식만 보면서 인수분해가 맞았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 안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런 거를 잘못 보고 틀리는 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처럼 끝까지 다시 풀어보고 끝까지 풀어보고 이것도 답인데 이거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본다. 이러면 이제 오답을 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틀린 학생이 특징이 있어요. 시험이 엄청 쉬워도 하나 틀리고요. 시험이 엄청 어려워도 하나 틀립니다. 세상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억울해. 이렇게 틀리면. 그죠? 내가 아는 학생 중에 한 명 그런 학생이 있어요. 시험이 쉬워. 모르는 건 없어. 꼭 근데 하나, 두 개씩 틀려요. 여러분도 한 얘기 아닙니다. 누구를 놓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 끝나고 와서 선생님 제가 뭔가를 하나 잘못 봤어요. 그냥. 자, 11번 봅니다. 이제 보는 눈이 생겼겠지. 주인공이 누구야? 주인공이 누구야? X야, Y야? Y야. 그치?
y 들어간 거 건져내고 그 뒤에 y 없는 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와우! 이렇게 생긴 거 찾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기준만 정확하면은 항상 그 기준대로 식을 정리해 나가면 돼. 근데 그때그때 보이는 대로 문제 풀려고 하면 아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누가 대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걸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야. 자, 봐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뭐 보이면 어쩔 수 없죠. 기준 잡아줄게. 기본적으로 차수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 이라는 원칙은 알되 식을 더 이상 변형하거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얘를 그냥 x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x 1창이고 x 상수항이니까 3의 y 더하기 3이 적당히 더해서 얘 나오나 이렇게 보는 거는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대로 하는 것 때문에 쌤이 문제 삼는 거야. 차수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 차수 낮은 문자의 내림차순 이게 좀 익혀지면 괜찮습니다. 13번 하고 쉴 거야. 자, 근데 차수가 같을 땐 어떻게 하죠? 차수가 같을 땐 어떻게 합니까? 한 문자의 내림차수. 한 문자의 내림차수.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둘 쪽에서 가운데 맞출 거야. 이런 생각 하는 거라고. 둘 쪽에서 가운데 맞출 거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아, 둘 쪽에서 가운데 거 맞춘다. 맞지? 이해됐어? 선생님, 제가 말이죠. 이거는 최고차항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데 그래도 뭔가 둘이 곱해져 있는 거와 상수항을 놓고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둘 쪼개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여야 되네. 선생님, 이건 한 문자 내림차순도 아니고 뭐 눈에 띄는 걸 하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위에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놔두고 상수항 둘로 쪼개서 가운데 항 맞추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돼, 안 돼? 이것도 되긴 해. 되기는 해. 되는데 이게 기본이다라는 원칙은 알고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눈으로 딱 보고 바로 탁탁탁 보기에는 얘가 거의 암산까지 가능은 해요. 얘는 어떻게 될지 약간 암산, 앞으로 예측하는 게 한 두세 단계는 예측해야 되거든. 얘는 합차가 눈에 보이면 나오겠는데? 이렇게 보인다고. 약간 예측하는 것도 이건 가능은 한데 둘 다 봐두세요. 그리고 언제나 내림차순이 원칙이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됐어요? 너무했어? 15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 쉬었다가 인수분해 활용하고요. 여기 인수분해 활용을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친구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여럿을 사귈 필요도 없어. 없어도 상관없어. 그 마음이 중요해. 왕따 당해도 상관없어. 애들이 막 나를 따시킨다? 야, 웃기지만 내가 니네 따시키는 거야. 어디 너 같은 것들이. 진짜 그렇게 돼. 왜냐면 학창시절에는 근력, 특히 남학생들은 근력이 약간의 서열을 만든다? 사회 나오잖아. 명함이 서열을 만들 수 있게 돼. 진짜야.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에 막 칠 필요가 없어. 자, 보자. 1번 볼게요. 이 계산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식하게 계산하세요. 2번 곱하세요. 하세요. 괜찮아. 그런데 혹시 이게 만약에 보인다면, 자,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이 있죠. 근데 내가 보기에 있잖아. 얘네 둘이 되게 짝꿍이고 얘네 셋이 짝꿍이다. 왜냐면은 197에는 3을 더하면 200이 되는 간단한 과정이 있고, 여기서는 그렇진 않은데 201에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얘도 단순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앞에 거 두 개가 197 더하기 3, 197 빼기 3 으로 인수분해 되죠. 합차 인수분해 되고, 뒤에 게 201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요. 굳이 A, B, C, D 같은 알파벳 문자를 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면 보세요. 200 곱하기 194 더하기 200의 제곱이므로 200으로 묶고 194 더하기 200. 결론! 200 곱하기 394. 8, 8, 7에 00. 보여? 이번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 항이 5개가 보인다고 해서 어떻게든 저 5개의 서로서로의 관계를 다 보려 하는 순간 띠용 머리가 아프죠. 이 5개가 둘, 셋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 숫자의 특징을 잘 보시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보니까야. 선생님 말해보면 선생님 왜 그렇게 보셨어요? 아니 보니까 197이면 3이 짝꿍일 거고, 그럼 얘네 둘이 짝꿍이라고 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인데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식이네 라고 보니까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넘어가자. 3번. 다음을 계산할 건데,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더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걸 곱할 때는
앞뒤 관계에서 서로 규칙적인 어떤 소거되는 관계들이 있을 거다. 또는 약분되는 관계들이 있을 거다. 그 관계를 찾아라.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는 세로로 깔아봐라. 그러면 앞에 항과 뒤에 항, 즉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가 서로 어떤 규칙으로 소거되는가를 보고, 곱셈의 경우에는 가로로 놔라. 그래야 서로 약분할 수 있는 짝꿍을 찾을 것이다. 자, 3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1-제곱, 1-제곱, 1-제곱이면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작은 수부터 써볼게. 이렇게 가는 거죠. 값으로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 잘 봐. 2, 2, 1, 3 3, 3, 2, 4 보여? 그 다음 어떻게 될 것 같아? 4, 4 3, 5 쭉쭉쭉쭉 끝에 가서 100이니까 분모가 100인 상태.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100분의 99 곱하기 100분의 101. 보이요? 그런데 어떻게가 짝을 이뤄? 약분이? 약분은 이렇게 짝을 이루죠. 이렇게 짝을 이루죠. 쭉쭉쭉쭉쭉 이렇게가 약분이 다 일어날 거예요. 남는 건 맨 앞에 있는 2분의 1과 맨 끝에 있는 100분의 101만 남으면 됩니다. 200분의 101이 답일 거고, 선생님 왜 이렇게 놓을 생각을 하셨나요? 여기가 아까 선생님 여기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려고 했다가 아니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써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작은 수, 큰 수 해야 그 다음에 작은 수, 큰 수로 이쪽의 큰 수와 이쪽의 작은 수 관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순서를 만약에 선생님이 2분의 3부터 썼으면 조금 불편했을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럼 뭐부터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가지 다 해봐. 두 가지 다 도전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규칙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곱근 계산에서도 100개짜리 쭉 더하는 거 있었죠? 덧셈의 경우에는 세로로 놔야 앞뒤 사이에서 소거될 순서상 찾아지는 거고, 곱셈 같은 경우는 가로로 쭉 놔야 서로 약분할 수 있는 관계를 순서에 맞게 찾을 수 있다. 끝. 정리해 보시고. 정리 다 하셨어요? 넘어갑니다. 5번 갑니다. 안 합니다. 유리화 하세요. 7번 봅니다. 어허, 이제는 조건식 저렇게 생긴 애들 딱 보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딱 또 감 오지요. 응?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식인데 저 무리수가 제곱근이라면 제곱근만 놔두고 양변 제곱해서 제곱근을 없애버리면 다항식만 띡 하고 나오겠죠. 그런데 저것도 바로 대입하기보다는 결과식도 인수분해가 되게끔 돼 있죠. 그쵸? 결과식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져 있어. 그치?
가만히 서 있으면 몸이 막 붓는 것 같아. 좀 흔들어줘. 어이! A가 마이너스 22야, 근데. 어? 대입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5. 범, 범바바범범. 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곱셈 공식에서 했던 식변형과 인수분해에서 했던 조금 복잡한 식 인수분해가 동시에 일어나면 돼요. 함께 생각해낼 수 있으면 괜찮다. 이야, 이걸 지금 문제라고 냈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 봐봐. 앞에 거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게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요렇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대입하는 거랑 그냥 이 상태에서 세 개 요렇게 대입하는 거랑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나라면 2단계에서 그냥 대입했을 거야. 굳이 인수분해를 끝까지 마무리해서 대입하진 않았을 거야. 자, 그런데 있잖아. 난 말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서 좀 불편함이 느껴져. 왜냐? 합과 차잖아요. 더해. 빼. 아이,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래도 되는 거 아니냐고. A, B 값을 하나씩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래가지고 대입해도 되죠. 선생님 왜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잘 봐봐. 왜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나에게 결과식이 뭔지 몰라. 나 결과식 뭔지 모른다? 뭘 물어본지는 모르겠는데, 조건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만약에. 야, 나는 나 같으면 바로 연립방식 풀어. A 얼마, B 얼마 풀고 시작해. 나라면. 그런데 결과식의 구조가 이 식, 즉 조건식을 직접 대입할 수 있게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보는 거지. 선생님은 조건식에서 문자 하나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로 조건식을 줬을 때 그 문자의 값을 안 구하면 좀 불편하더라고. 그건 선생님의 접근이야. 언제나 그 생각을 하라. 11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뭐 할지 알겠죠? 봐봐. 조건식 딱 봐봐. 어떻게 생겼냐? 2a가 2루트 2지. a는 루트 2네? 빼봐. 2b가 2지. b는 1이지. 이거 뭔데?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 맞지? 답은 2야. b가 1이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이제 밑에 결과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식을 변형을 해야겠지만 무턱대고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야. 응? 무턱대고 하지 말자. 조건식을 띡 봤는데 얘랑 봐봐. 하나는 더했고 하나는 뺐으면 얘네들이 연립하면 바로 그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값을 이용하는 게 뭐가 문제야? 언제나 조건식과 결과식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하는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학년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수학 문제에서도 이 단원은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인수분해 해야지, 이 단원은 곱셈 공식이니까 곱셈 공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중학교까지 여러분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런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번 단원이 곱셈 공식이니까 곱셈 공식으로 해야지.
시험 범위가 나와 있고 단원 이름을 아니까 그 단원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크게 깨진다고. 고등학교는 다 섞어버려. 선생님 이거 어느 단원에서 나왔죠? 아 그게 중요해? 이건 그냥 수학 문제야. 수능도 그래. 수능은 그냥 수학 문제일 뿐이야. 어느 단원 이런 게 없어. 그럼 내가 그동안 10년 넘게 공부했던 수학적 모든 개념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금방 되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고1 때 그걸 엄청 연습시켜. 단원을 따지지 마. 너가 그냥 알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 안에서 뒤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그 연습을 고1 때 많이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지금 할 때도 가능하면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13번 보자. 보지 말자. 안 봐도 되겠다. 볼까? 아니 되겠지. 15번. 해마라. 넓이. 야, 니네 도넛 모양 넓이를 1학년 2학기 때 안 했겠구나, 그지? 그냥 알아둬. 알아두세요. 봐봐. 완벽한 원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해도 좀 창피하다. 잘 봐. 도넛 넓이. 자, 여기 K라고 둘게요. 그러면 K가 2개 있죠. 됐나요? 그리고 요 둘레를 호의 길이 원주 L이라고 해봅시다. 관계를 보면 그래. 도넛 넓이 한번 알아볼게요. 도넛 넓이는 큰 원에서 작은 원 뺄 거죠. 큰 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원이죠. 작은 원은요? 됐나요? 빼면 파이로 묶고 이거 그냥 전개식으로서 R제곱만 하나 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L이 어떻게 됐냐? 2에 R 더하기 K 파이예요. 여기까지. R 더하기 K. 도넛 넓이 R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L은 K. K 파이 R 플러스 K. RK. 여기, 됐다. 씨. 됐어. 보자. 그러면,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봐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봐봐. 아쉬운 게 뭐지? 2에 R 플러스 K 파이 곱하기 2K죠.
얘랑 얘 비교해보면 얘 L이잖아. 2K 곱하기 L이죠. 도넛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중심선의 둘레 곱하기 반지름차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원래 도넛의 바깥쪽 넓이는 중심선의 길이와 이 반지름 길이 차이를 알면 6a 곱하기 l로 끝납니다. 도넛 넓이를 한다면. 그 중간에 설명 과정은 이렇게 돼요. 쓸 일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학교 시험도 없었잖아요. 도넛 넓이 이런 거 했겠어? 했어? 안 했었지? 기억나? 한 적이 없어? 한 적이 없었을 수 있어. 한 적 없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시간 있으면 식이 아니라 이걸 도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거든. 엇갈려서 그림 그려가지고. 너네 원래 원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원 있으면 이렇게 무수히 많이 잘라서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수히 많이 쪼개서 이렇게 놓는다고 배우지 않았냐? 맞지? 이거잖아. 근데 이것 중에 윗부분만 있어. 여기도 아랫부분만 있어. 근데 이걸 지나가는 길이를 다 더하면 L이래. 그리고 이 두께가 이거래. 그치? 근데 이게 전체 엇갈려 놨기 때문에 이게 전체 넓이 양쪽으로 나누니까 2분의 1로 돼 있지. 2분의 1로 돼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 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에 절반이 위에 가 있고 절반이 아래에 와 있거든. 넓이로 이게 도형으로도 해결이 돼요. 알아두라고. 끝이야. 이제 집에 가야지 뭐. 자, 그래서 이번 그러니까 필수예제 과제까지만 조금 빡빡하게 가고요. 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늦춥니다. 지금 이게 6강이죠. 현재 여기가 6강이죠. 우리 5강은 개념과제 없어요. 이번 개념과제 없고요. 깔끔해. 자, 확인학습 5강. 자, 필수예제. 자, 6강 나머지 짝수번. 자, 3번. 근데 여러분들 프린트 좀 해오세요. 중간고사 범위. 각자 받으신 거 있죠? 개념이나 복습이라고 돼 있는 프린트도 각자 좀 끝내오시고, 내신 대비 기간에 토요일날 선생님이 보강을 부를 수도 있어요.